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ESC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조종기의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으로 PWM 펄스폭을 가변하면서 모터를 회전시켜봤죠. 이번 시간에는 FSIA6B 수신기의 I버스 데이터가 받아졌는지를 확인하고 조종기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FC의 부저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소리로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ESC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랑, 그리고 메인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스로틀 키가 최소로 내려가 있는지 검사하는 걸 구현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 I버스 데이터가 수신됐는지를 검사하고, 수신이 됐다면 스위치 C의 상태가 맨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고, 캘리브레이션이 또 다 끝나면 다시 스위치 C를 맨 위로 올려서 캘리브레이션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 사이사이마다 부저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소리로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설명할 건 없고 시연을 하고 바로 소스코드 구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구현할 것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조종기의 전원이 꺼진 채로 드론에 전원이 들어가면 수신기는 지금 조종기랑 연결이 안 된 상태죠. 그럼 연결이 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할 겁니다. 부저의 소리로도 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조종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고 드론에 전원을 넣겠습니다. 전원을 넣었더니 이런 부저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이 부저 소리는 FC의 부저에서 울리고 있는 소리고, 지금 이 부저의 상태로 조종기랑 연결이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키면 부저가 멈추고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가요. 전원을 켰더니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메인 반복문이 시작된 거죠. 메인 와일문이 시작된 거고, 와일문 안에는 지난 시간에 작업했었던 이 왼쪽 수직 방향의 키로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키를 움직이면 펄스 폭이 변하면서 모터가 회전하겠죠.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전원을 다 끄고, 이제 조종기를 켜고 스위치 C를 맨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드론에 전원이 들어가면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할 거고요. 그때 또 부저의 소리로 상태를 알 수 있게 할 겁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다시 스위치 C를 맨 위로 올려서 캘리브레이션 모드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겁니다. 지금 조종기가 켜져 있고 스위치 C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죠. 드론에 전원을 넣겠습니다. 지금 부저 소리가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갔다는 걸 알려준 거고,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죠. 캘리브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부저 소리가 들리면서 스위치 C를 위로 올릴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키들을 조작해도 아무 반응이 없죠. 지금 상태에서 스위치를 다시 원래대로 위로 올리면 기본 동작 모드로 진입을 하고 메인 반복문이 수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 방향의 스틱을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다시 전원을 다 끄겠습니다. 이제 조종기를 켜고 스로틀 키를 이번에는 좀 높여놓은 상태에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스로틀 키를 맨 밑으로 내릴 때까지 대기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구현했는데 경고음이 울리는 거 아직 구현 안 했죠. 한번 드론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었더니 이런 경고음이 울리면서 스로틀 키를 맨 밑으로 내릴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경고음을 넣어봤고요. 다시 스로틀 키를 맨 밑으로 내리면 기본 동작 모드로 진입하면서 다시 이제 모터를 회전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동작 모드로 바로 진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동작 모드는 조종기 켜고 이 왼쪽 스틱은 맨 밑으로 내리고 또 스위치 C는 위로 올린 상태에서 드론 전원을 넣으면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바로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갔죠. 그래서 또 이 스틱을 이용해서 펄스 폭을 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오늘 구현할 것들이에요. 우선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6-3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걸 할 거니까 폴더 이름을 6-4 엔터링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할 게 더 있긴 한데 이번 시간에 할 주요 내용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열려있는 프로젝트 닫아주시고 조금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역시 큐브MX로 설정할 건 없고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플로우 차트에서 먼저 구현할 게 이 부분, 드론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 아이버스 데이터가 수신됐는지 검사하고 수신되지 않았다면 될 때까지 대기하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플로우 차트 순서상 장치 초기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면 되겠죠. 그 전에 먼저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ESC 캘리브레이션 하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었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인지 한눈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함수를 하나 정의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이 함수 밑에 ESC 캘리브레이션 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리턴형이나 매개 변수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다 보이드로 하겠습니다. 됐으면 조금 전에 잘라내기 한 그 내용을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함수에 프로토타입 선언을 해야겠죠. 이 부분 컨트롤 C 하시고 이번엔 위로 쭉 올리시면 이 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로토타입 선언을 해주시고 됐으면 이 함수를 조금 전에 그 위치에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서 호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버스 데이터가 수신됐는지 검사하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조금 전에 ESC 캘리브레이션 정의한 이 함수 밑에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아이버스가 수신됐는지를 검사한다는 의미의 is iBus receive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매개 변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보이드로 하시고 그리고 아이버스 데이터가 수신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1 또는 0을 리턴해 줄 거니까 리턴형은 int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수는 아이버스 데이터가 수신되면 1을 리턴하고 아니면 0을 리턴할 거라서 먼저 아이버스 데이터가 수신됐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아이버스 데이터가 수신됐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is iBus throttle min 함수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먼저 이 부분을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 근데 좀 보시면 이 함수가 호출되면 iBus 데이터가 수신됐는지 검사를 하고 수신이 됐다면 체크썸 검사하고 그것까지 일치한다면 그 데이터들을 이 변수에 파싱까지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return 1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결과가 1이라면 iBus 데이터도 수신이 된 거고 파싱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가 0이라면 iBus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으면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또 선언해야겠죠. 이 부분 복사하시고 다시 위로 쭉 올리시고 이 밑에 프로토타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해 보이는 함수들을 많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지 제가 설명드리기도 쉽고 나중에 함수 이름만 봐도 이게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좀 한눈에 보기가 쉬워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함수의 이름을 복사하시고 while문 안에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iBus 데이터가 수신되는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호출하면 될 겁니다. 먼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지금 이 위치가 장치 초기화가 끝난 직후죠. 이제 여기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iBus 데이터가 수신된지 검사를 할 건데
역시 검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신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될 겁니다.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while 이렇게 하시고 이 함수의 결과가 0이라면 1이 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면 될 겁니다. 네, 됐으면 이렇게까지 하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런 창 뜨면 확인하시고 OK 하시고요.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또 잠깐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장치 초기화들이 이뤄지고 그게 끝나면 iBus 데이터가 수신됐는지를 검사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계속 대기할 거고 수신이 됐다면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할 겁니다. 그게 끝나면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이 맨 밑으로 내려갔는지 검사하고 또 그게 맞다면 부저가 한번 울리고 메인 while 문이 수행될 겁니다.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드론 전원을 빼고요. 됐으면 지금 조종기도 전원이 꺼져 있고 드론도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드론만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었더니 지금 아무런 반응도 없죠. 부저 소리도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아직 그 부저가 울리는 기능을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키면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할 겁니다. 켜보겠습니다. 네, 바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갔죠. 그리고 기본 동작 모드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반복문이 수행되고 있는 상태고 모터도 잘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한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가 확인이 된 거고 지금 이 기능이 구현이 된 거고 이제 스위치 C의 상태에 따라서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할 건지 진입하지 않을 건지를 구현하면 되겠죠. 이제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위치 C의 상태에 따라서 진입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스위치 C의 상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iBus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위에서 이미 받아놨죠. 그래서 바로 이 밑에서 스위치 C의 상태를 검사하면 될 겁니다. if 하시고 iBus 스위치 C의 상태가 맨 밑으로 내렸을 때가 2000이니까 2000일 때 ESC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ESC 캘리브레이션 함수를 이 안에서 호출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 플로우 차트에서 이것까지 구현이 된 거고 이제 ESC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스위치 C를 다시 위로 올려서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현해주면 돼요. 그럼 스위치 C의 상태를 또 검사해야 되는데 그건 함수로 정의하지 않고 바로 이 밑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또 스위치 C를 맨 위로 올릴 때까지 계속 검사해야 되니까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while 하시고요. 스위치 C의 상태가 1000이 아니면 계속 반복을 하니까 반복 조건은 iBus 스위치 C의 상태가 1000이 아닐 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렇게 반복 조건을 잡으면 될 거고 이 안에서는 스위치 C의 상태를 계속 갱신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iBus 데이터를 수신하고 파싱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정의한 이 is iBus received 함수에서 그 내용들을 수행을 하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서 컨트롤 V 하시고 그리고 이 함수가 수행되면 iBus 데이터가 수신되면 파싱을 하고 1을 리턴하는데 그 리턴 값은 사용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이 함수가 파싱까지 하니까 스위치 C의 상태가 이 안에서 계속 갱신이 되겠죠. 됐으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또 조금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초기화들을 하고 iBus 데이터가 수신됐는지를 검사하죠. 수신이 됐다면 스위치 C의 상태가 2000인지 즉 맨 밑으로 내렸는지를 검사하고 그게 맞다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ESC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이번에는
스위치 C의 상태가 1000인지를 검사하고, 즉 다시 위로 올렸는지를 검사하고, 그게 아니라면 iBus 데이터를 계속 갱신하면서 반복적으로 스위치 C의 상태를 검사하죠. 그러다가 스위치 C를 언젠가 올리게 되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종기랑 드론이랑 전원을 다 뺀 상태고, 먼저 조종기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드론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모드를 건너뛰고 바로 메인 와일문이 수행되겠죠. 됐고, 지금 상태에서 왼쪽 수직 방향의 키를 조작하면 모터가 회전할 겁니다. 잘 회전하고 있죠. 됐고, 이번에는 다시 전원을 다 빼고 조종기 전원을 켜고 스위치 C를 내린 상태에서 드론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했고요.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고 있고, 캘리브레이션까지 끝났고, 지금은 스위치 C를 올릴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을 조작해도 모터가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치 C를 위로 올리면 이제 메인 와일문이 시작되겠죠. 올렸더니 부저 소리가 울리고 메인 와일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키를 조작하면 잘 동작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성한 이 코드까지 잘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구현이 된 상태고요. 근데 좀 전에도 보셨듯이 반복문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아예 프로그램이 멈춘 것처럼 보여서 현재 FC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LED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그러려면 FC를 또 눈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나중에 드론을 다 조립해버리면 LED가 가려져서 눈으로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저의 소리를 이용해서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iBus 데이터가 수신될 때까지 부저를 올리도록 해볼게요. 우선 이 부분을 보시면 iBus 데이터가 받아질 때까지 다른 작업은 하지 않고 계속 대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서 부저를 올려주면 될 겁니다. 이 세미콜론을 지우시고요. 괄호를 여시고 이 안에서 부저를 반복적으로 올려주면 돼요. 부저를 올리려면 먼저 부저의 PWM 출력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니까 밑에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부저의 소리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저의 출력을 활성화 시켰고, 그리고 PSC, 프리스케일러의 값을 이용해서 부저의 주파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값이 낮으면 고주파 소리가 나고요, 높으면 저주파 소리가 납니다. 한 3000 정도 두면 약간 저주파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하고 딜레이를 한 200ms 정도 주고, 그리고 부저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저가 꺼지겠죠. 그 후에 또 200ms의 딜레이를 주면, 이게 반복되면 이 주파수의 음이 200ms 동안 들렸다가 200ms 동안 꺼졌다가를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할 때 부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대로 복사하시고요.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위에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서 또 이 값들을 바꿔가면서 부저의 소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서는 같은 주파수로 켜졌다 꺼졌다만 반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스케일러 값을 1500으로 바꾸고요. 그럼 약간 고주파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200ms 동안 기다리고 그 후에 다시 이번에는 약간 저주파 소리가 나도록 2000을 넣고 이걸 2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복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고주파 소리가 200ms 동안 들리고 저주파 소리가 200ms 동안 들리고를 2번 반복하죠. 그리고 부저가 꺼질 겁니다. 밑에 있는 이 딜레이는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에 진입하기 전에 부저가 한번 울리는 거죠. 그래서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에 진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으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스위치 C를 위로 올릴 때까지 부저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 밑에다 하면 될 것 같네요.
그거는 좀 전에 이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할 때 울렸던 이 비품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 이번에는 여기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계속 이 while문은 반복되니까 이렇게 2번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한 번만 이렇게 해줘도 계속 이 while문 안에서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메인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에 스로틀 키가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 검사할 때 고주파 비품이 빠르게 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 세미콜론 지우시고 이 안에서 해주면 되겠죠. 스로틀 키가 맨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울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같은 고주파 소리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할 거라서 그 내용은 아까 아이버스 데이터 수신 대기할 때 이 부분이죠. 이때 울렸던 패턴이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다시 밑으로 오셔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이번엔 고주파 음을 울릴 거라서 이 값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한 1000 정도로 하면 좀 고주파 소리가 들리고 이거보다 더 낮으면 더 고주파 소리라서 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그래서 잘 안 들리니까 한 10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울릴 거라서 딜레이를 좀 낮추겠습니다. 이것도 한 70ms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부저 구현도 다 끝난 거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이거는 코드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동작하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시고요. 네, 다운로드하고 전원을 다 껐고요. 먼저 조종기 전원을 끈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비품이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원을 넣었고 이런 비품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비품은 조종기랑 수신기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나는 비품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키면 이 비품이 멈추고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스위치 C는 맨 위로 올려놓은 상태고 스로틀 키는 맨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럼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갔고 PWM 출력이 되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 스로틀 키를 조작하면 모터가 회전할 겁니다. 잘 동작하고 있죠. 이제 다시 드론 전원을 끄고 조종기는 전원을 켜둔 채로 스위치 C를 내려서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품이 들리는지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전원을 켰고 지금 같은 비품이 들리고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갔죠. 캘리브레이션이 끝났고 지금 이런 비품이 계속 반복적으로 울리면서 이 스위치 C를 위로 올릴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에서 이 스위치 C를 위로 올리면 또 이 부저 소리가 꺼지고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됐죠? 모터도 잘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드론 전원을 끄고 이번에는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가는데 스로틀 상태를 약간 높인 상태에서 한번 드론의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스로틀 키를 검사를 하는데 그게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때 어떤 비품이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까 같이 고주파 비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미는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스로틀 키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 플로우 차트에서는 이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비품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스로틀 키를 내리면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고 또 이 상태에서 이제 스로틀 키를 조작하면 모터가 잘 회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플로우 차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구현을 해봤고 중간중간마다 부저를 이용해서 현재 FC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흐름이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부저 구현하는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그건 깊이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안전장치 구현한 게 하나 있었죠.
그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왜 이렇게 동작하면 안전장치가 되는지를 이해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이 스로틀 이 내용은 잘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면서도 실제 구현한 대로 동작하면 또 재밌기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본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4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개의 ESC가 다 동일하게 최소 125에서 최대 250 마이크로색으로 캘리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같은 펄스 폭이라면 내 모터가 같은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내 모터에 똑같이 250 마이크로색의 펄스를 넣어줬다면 4개가 다 같은 속도로 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레이저 방식의 엔코더 같은 전문 장비로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거 사려면 또 돈이 들 테니까 저는 별다른 장비 없이 간단하게 회전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찢어지지 않는 빳빳한 재질의 비닐이나 종이 같은 걸 준비해 주시고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하면 같이 주는 이런 케첩 재질의 종이가 좋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할 거고, 이제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모터가 회전할 때 이 종이를 모터의 윗부분에 갖다 대면 모터가 회전하면서 이 종이를 계속 건드릴 테니까 그때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의 주파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측정합니다. 소리의 주파수를 측정하려면 또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기타 튜닝 앱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고 아이폰에는 튜너 T1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무료기도 하고 좋아서 저는 이걸 쓰고 있고요. 안드로이드에도 기타 튜닝 앱이 있을 테니까 아무거나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면 소리의 주파수를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쓰는 모터는 모터의 이 윗부분, 여기가 5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한번 회전하면 이 모터가 종이를 5번 치는 꼴이라서 실제 회전수는 여기에 표시된 이 숫자 나누기 5 하면 될 겁니다. 이게 좀 웃기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꽤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유튜브에서도 모터 회전 속도 측정하는 방법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재밌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한번 측정을 해볼 거고, 측정하기 전에 모터의 회전 방향이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드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 위, 오른쪽 아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고 나머지 2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회전 방향이 잘못됐다면 이 ESC랑 모터랑 연결해서 납땜한 이 부분에 순서가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방향 확인하시고 그게 잘못됐다면 다시 땜질 수정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3단계로 나눠서 측정할 거고요. 스로틀 키가 각각 25%일 때, 50%일 때, 그리고 75%일 때 이렇게 3단계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때 내 모터의 회전 속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터리 전압에 따라서도 회전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 모터가 서로 비슷한 회전 속도를 갖는지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소리의 주파수는 이 왼쪽 위 숫자를 보시면 되고, 종이는 저는 이런 종이를 쓸 겁니다. 됐으면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25%일 때 1번 모터부터 한 468Hz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50%일 때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75%일 때 1번 2번 3번
4번. 네, 이렇게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좀 전에 측정한 값들을 표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각각 25% 스로틀일 때 모터 1부터 468, 448, 450, 458 이런 값이 나왔고 50% 스로틀일 때 또 이런 값들, 75%일 때 이런 값들이 나왔습니다.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게 다 같은 모델이어도 회전 속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모델들이 저가형이라서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모터의 회전 속도가 다르면 당연히 비행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근데 편차가 너무 크지만 않으면 PID 제어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는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같은 모델로 기체 4개 정도를 세팅해서 비행했었는데 그때도 모터 회전 속도가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모터 회전 속도 때문에 비행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회전 속도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내 모터의 회전 속도가 완전히 같다면 더 안정적으로 비행이 되긴 하겠죠. 이제 타임라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 시간에 했던 이 내용들은 다 와일문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되는 것들이었고 와일문 안에서 작성했던 게 하나 있었죠. 이 조종기 신호로 모터를 구동하는 이 코드는 이번 챕터에서만 모터 회전시켜 보려고 한 거고 다음부터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 6의 내용은 1kHz로 제어하기 위한 이 타임라인에는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 챕터에서 했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실 CCR 레지스터의 값으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수업에서는 최소 1500부터 최대 2100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값의 범위가 곧 모터 회전 속도의 분의 능이 되죠. ESC 캘리브레이션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의 능이 너무 낮으면 드론 제어가 불안하게 될 거고요. 높은 거는 사실 문제되진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1500단계로 제어가 되는데 ESC가 그렇게 세밀하게 인식을 못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5000단계 정도만 돼도 넉넉할 건데 근데 어쨌든 저희는 1500단계로 한 거죠. 이제 이 수업의 맨 마지막 챕터에서 실제 PID 제어를 하는데 그 결과를 CCR에 넣어서 모터 속도를 제어하면서 수평 제어도 하고 또 원하는 대로 비행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한 게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이머랑 PWM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챕터 6이 끝났고 동시에 파트 1이 다 끝났죠. 파트 1에서는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뤄봤고 챕터 1에서는 개발하면서 디버그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췄고 챕터 2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확인도 했었고요. 챕터 3에서는 GPS 데이터를 받아오고 위도 경도 정보를 확인해봤죠. 챕터 4에서 조종기 데이터를 받아온 방법을 설명드렸고 챕터 5는 기체에 조립하고 세팅한 내용이었고 챕터 6에서 모터까지 돌려봤습니다. 파트 1의 내용은 너무 기초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직접 구현을 하셨으면 이 내용들은 꼭 드론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파트 1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파트 2의 내용은 부가적인 기능들, 어떻게 보면 약간 응용 같은 느낌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챕터 7이랑 챕터 8의 내용을 바꿔서 진행할 거고요. 이 내용들부터 진행할 건데 먼저 FC 보드에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EEPROM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걸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배터리 전압 체크를 하고 저전압일 때 알람이 울리는 걸 할 거고요.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센서에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를 제거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GCS랑 드론이랑 통신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도 정의를 하고 이 3DR 텔레메트리 무선 모듈로 무선으로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걸 할 건데 그러려면 GCS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임시로 만든 GCS를 소개를 할 것 같고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장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다음 파트 2에서 다룰 내용이고 파트 2의 내용들이 좀 재밌을 거예요. 사실 파트 1 때 했던 이 내용들은 너무 기초라서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파트 2는 좀 재밌고 신기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파트 2 넘어가기 전에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FSi6X의 failsafe 기능 구현을 먼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FSi6 쓰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파트 2 넘어가기 전에 FSi6X의 failsafe 기능 구현을 먼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FSi6 쓰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